안녕하세요. 2030들이 이자 폭탄 때문에 경고등을 켜고 있다고 합니다. 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뭐 2030들의 전세자금 대출만 해도 벌써 100조에 육박한답니다. 누가 저렇게 과도하게 대출을 내게 만들었습니까? 그냥 빚내서 전세 살고,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해외여행 가고, 빚내서 명품 가방 사고, 이런 것들을 당연하다라고 지난 5, 6년간 계속 청년들을 부추겨왔죠. 한쪽에서는 힘들다, 취직이 안된다, 살아가기가 힘들다, 온갖 스펙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내몰린다라고 했는데 어느샌가 둘러봤더니 그런 2030들을 상대로 온갖 빚쟁이 전락시키기 위한 개수작들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될 무게는, 이자 부담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뭐 왜 전세를 들어갔을까요? 전세 이자가 싸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냥 월세 안 살고 전세로 들어갔던 거죠. 무슨 놈의 전세자금 대출을 그렇게 과도하게 해줬나요? 이전 정부 때 왜 그렇게 전세자금 대출을 막 해줬던 걸까요? 2030들을 위해서?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되려 2030들을 뜯어먹으려고 개수작을 부린 거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앞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될 빚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장생활하고 있는 30대가 2억 4천만원의 전세자금 대출하고 신용대출, 제2금 금융권 대출로 1억 2천, 그러니까 무려 3억 6천만원의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살고 있답니다. 왜 전세로 살죠?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그러면서 감당해야 되는 이자 부담이 115만원으로 늘었대요. 3억 6천만원의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샀다. 이것 자체가 비정상인 것 같습니다. 이제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니까 빚진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답니다.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 10명 중에 6명이 사회초년생인 2030이랍니다. 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에서 빠져나와서 보증금 있는 월세로 옮겨야죠. 그리고 무리하게 빚낸 것들은 처분해야죠. 그래야 됩니다. 그나마 영끌해서 집을 산 게 아니라 전세 대출을 한 거는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전세 만기되면 좀 더 다운사이징해서 옮겨야죠. 그렇게 하면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대출금리 부담은 뭐 계속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전세조차도 대출을 받아서 들어간 사람들의 사항은 뭐 정상은 아닌 거죠. 그동안에 너무 많이 전세 대출을 풀어준 탓에 저렇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사람들이 저렇게 전세자금 대출의 부담을 느끼고 점점 전세 대출을 꺼리면 뭐 결국에는 전세 가격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뭐 이래저래 눈덩이처럼 불어난 대출이자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바뀌어 간다라는 거죠. 뭐 전세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차츰차츰 전세가 반전세나 아니면 월세가 대세가 되는 분위기로 바뀌어 갈 것 같습니다. 왜냐? 그래야지만이 좀 그래도 제대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뭐 이래저래 상황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인식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픽스,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하죠. 코픽스가 거의 뭐 많이 올라가서 뭐 2% 중후반대까지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점점 이자 부담은 더 커지는 상황임을 계속 알려주는 신호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절대로 괜찮은 상황이 못 되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자 부담은 점점 더 커진다. 그리고 그 이자 부담 때문에 삶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빚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동안에 빚을 너무 당연하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는 그 빚에 대한 인식이,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자 부담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거죠.
뭐 비명 지르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거나 아니면 돌파구를 찾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뭐 이왕이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모색할 겁니다. 연끌족들은 무리하게 대출이자 낸 연끌아니들은 하루빨리 집을 팔아야 되고요. 근데 하루빨리 집을 팔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거래될 수 있는 가격으로 내놔야 되는데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죠. 그나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전세 만기되거나 아니면 중도에 해지하고 전세 대출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뭐 이랬건 저랬건 간에 그동안에 대출을 너무 안일하게 쉽게 생각했던 그런 인식이 저런 상황들을 불러온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가게는 가게대로 이자를, 대출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앞으로는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상황들은 아마 많이 달라질 거다라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부동산 거품 붕괴가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줄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14% 이런 일도 15% 이런 일도 벌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나마 전세자금 대출 받은 2030들은 이자 폭탄에 이번에 크게 데이고 나면 전세 아닌 월세로 대거 갈아타겠죠.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연끌에서 무리하게 집을 산 연끌족들이 더 문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최고금리가 20%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저게 25% 30%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이미 지금의 정부가 최고금리 20%로 막혀있는 걸 재조정하려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냥 국민들 상대로 이자놀이 하는데 판을 더 깔아주겠다라는 수작인 거죠. 문재인 정부 때 전세자금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해줘서 그냥 2030들을 절망으로 떨어뜨렸다고 하면 이번 정부는 그 절망에 빠져있는 청년들을 상대로 사장에서 뜯어먹겠다고 이제 수작을 부리는 거다라고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절대로 국민들을 위하는 정부가 아닌 그냥 기득권들, 재벌가 족벌가들의 편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함부로 빚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융노예 600만 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의 이 세상에 온갖 허드렛 일, 더럽고 힘든 일을 도맡아서 다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왜냐?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인 거죠. 전세살이 하고 있는 2030들은 이자 폭탄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어떻게든 서둘러서 그 전세자금 대출을 갚아야 된다. 그리고 무리하게 진 빚을 서둘러 정리할 국리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빚이 삶을 집어삼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삶을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빚을 무서워하고 성실하게, 착실하게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게 당연함을 말씀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